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설계 조건에 관한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계 조건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 주도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한 교수 전략은 질문을 통한 탐구 수업입니다. 교사가 직접 내용 지식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학생의 사고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에게 오늘의 배운 문제를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바탕으로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오늘의 배운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탐구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탐구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활동 2에서 자료 1과 자료 2를 비교하여 자연환경과 교통수단의 연관성을 탐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조건 두 번째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 한 가지는 환경마다 교통수단이 다름을 추론해내는 활동입니다. 저는 이를 활동 1에 반영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1에서 학생들이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에 관해서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오늘의 배운 문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조건 세 번째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주도성이 드러나는 평가 방안으로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사만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또한 평가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 1에서 자기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을 점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것을 더 학습해야 나갈지에 관한 성찰을 함으로써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료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료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모둠의 학생들의 참여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관찰하기 어려웠던 점들을 학생 또한 함께 관찰하며 평가를 함으로써 더욱 나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수업 실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보는 눈 반짝, 자세는 바르게, 눈빛은 선생님. 와, 우리 3학년 새싹반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니 이번 수업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1분 동안 짝과 함께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들은 배운 공책을 펼쳐보아도 좋습니다. 모두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잘 떠올려 보았나요?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나요? 서연이? 서연이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거의 교통수단과 현재의 교통수단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었죠. 저기 민서가 보충손을 들고 있네요. 민서가 말해준 것처럼 지난 시간 교통수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았죠. 공통점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에는 더욱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있고, 이동 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땅, 물, 하늘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이동도 배워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반 학생 모두 지난 시간 내용을 잘 말해주었네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많은 학생들이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왜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나요? 승유? 우리 지역은 도로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다은이? 다은이는 자동차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자동차를 많이 태워주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모두 자신의 경험을 잘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을 넓히는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고장 사람들도 자동차를 많이 이용할까요?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반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나요? 거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자신의 이유를 말해줄 친구 있나요? 창원이? 창원이는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가장 편리하고 빠르니까 다른 고장 사람들도 이를 이용할 것 같다고 해주었어요. 이것도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그럼 반대되는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희연이? 희연이는 자동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을 것 같아서 그곳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다고 하네요. 모두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문제를 배워보면 좋을까요? 미나? 미나는 고장마다 사람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공감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니 이번 배운 문제를 이렇게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모아 오늘의 배운 문제 써보겠습니다.
오늘의 배운 문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장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배운 문제를 배워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지민이? 지민이는 자연환경의 교통수단이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을 해주었네요. 또 있나요? 재석이? 재석이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모아 오늘의 배움 활동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 교통수단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추론하기입니다. 우리 교통수단과 자연환경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수단과 자연환경 연결하기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다른 지역의 교통수단 알아보기입니다. 이 활동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서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우리 활동 1로 넘어가 볼까요? 쓱쓱! 첫 번째 활동은 교통수단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추론하기 활동입니다. 활동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환경에 따라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한지 특징을 육각보드에 적겠습니다. 세 번째, 육각보드를 앞에 칠판에 붙인 다음 비슷한 의견끼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추론해 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모두 활동 이해가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는지 두더지 발표를 통해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농촌, 산, 갯벌, 바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이 나왔네요.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온 이 환경에 따라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할지 특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오중의 나눔이들은 육각보드를 받아서 나눠주세요. 그럼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연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환경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감이 안 잡힌다고요? 그러면 환경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동이 편리할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발표까지 선생님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활동 모두 마무리되었나요? 그러면 1부분부터 나와서 육각보드를 한번 칠판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모둠까지 육각보드 모두 잘 붙였네요. 그러면 비슷한 의견끼리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갯벌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말해준 것처럼 갯벌은 빠지기 쉬우니까 빠지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 의견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여기 산에도 비슷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에는 어떤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나요? 네. 산은 높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로는 한 번에 정상까지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따라 교통수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육각보드를 보고 어떤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지 발표해 볼 수 있는 학생 있나요? 민재. 민재가 환경에 따라 교통수단이 달라진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민재의 의견에 공감의 새싹을 들어주고 있네요. 민재가 아주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활동 1을 정리해 보면서 손가락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활동이 잘 이해가 되었다 하는 친구들은 손가락을 5개 들어주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 따라서 손가락을 하나씩 적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손을 들어볼까요? 많은 친구들이 5손가락을 들어주고 있네요. 네 손가락이나 그 아래 손가락을 들어준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활동 2와 활동 3을 통해 더 알아보면 되니까요. 그럼 활동 2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쓱쓱. 활동 2번째는 교통수단과 자연환경을 연결해보는 활동입니다. 활동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1을 통해 교통수단의 특징을 조사해봅니다. 두 번째,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해 교통수단과 자연환경 간의 관계를 탐색해봅니다. 세 번째, 내용을 패들렛에 올린 후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우리 모둠 활동을 할 때 만들었던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네, 바로 소나무 규칙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소근소근 말해요. 나보다 너 먼저. 무엇이든 질문해요. 였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배우며 모둠 활동을 하는 우리 새싹반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모둠 활동이 끝난 후에는 친구들의 참여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둠의 나눔이 친구들이 나와서 태블릿 PC 받아가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활동 시간은 선생님이 7분을 주겠습니다. 그럼 7분 동안 활동 시작해 주세요. 일모둠에 영재가 도움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옆에 있는 준민이가 영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했다고요. 준민아, 우리가 모둠 활동할 때 지켰던 규칙 생각나나요? 맞습니다. 소나무 규칙이었죠?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맞아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죠. 존중하며 협력하는 준민이의 태도,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연결하는 게 맞게 연결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봅시다. 영재는 뻘배와
뻘배가 농촌에 사용된다고 연결해 주었네요. 이렇게 연결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촌에 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요. 여기에 뻘배가 떠다니면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주었다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농촌에서 물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맞아요. 논에 물이 있긴 하지만 우리 이동은 평지를 따라 이동하겠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있습니다. 더 농작물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더 중점을 둬야겠죠? 그럼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활동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 활동 마무리하였나요? 좋습니다. 그럼 활동 결과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노레일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지혜. 지혜는 산지로 연결된다고 했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였나요? 경사진 길을 쉽게 가기 위해서는 모노레일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었네요. 좋은 답변입니다. 자, 경운기는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자, 일모둠의 영재. 경운기는 농촌에서 사용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였나요? 저기 육모둠의 미나 발표 잘 듣고 있나요? 일모둠의 영재가 어떻게 대답을 하였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우리 친구가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주의 집중하며 잘 들어줘야겠죠? 그럼 영재가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이나, 그럼 영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발표하였나요? 맞습니다. 경운기는 두꺼운 바퀴를 가지고 있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사용하면 좋다고 하였어요. 지금처럼 잘 경청하는 태도 가져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뻘배는요? 체린이. 맞습니다. 뻘배는 갯벌에서 사용하면 좋겠죠. 왜 그런가요? 맞아요. 뻘배는 밑바닥이 앞뒤로 넓어서 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개를 캐어서 가운데 실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아주 창의적인 답변입니다. 그럼 앞서 선생님이 안내했던 대로 동료평가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원의 참여도를 별을 통해서 그려주고 모두원이 잘했던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밑에 한 줄로 평가하여 선생님에게 제출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수업 진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